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 생활입니다. 금년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하려는 직장인이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자신의 공제 신청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다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공제 신청 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서비스가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한층 더 간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편리해진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카드 영상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괄 제공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니까요. 그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단 등록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요. 회사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위쪽 메뉴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조회 발급을 선택하고 펼쳐지는 메뉴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이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오늘 해야 하는 명단 등록은 오른쪽에 있는 회사가 할 일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이니까요.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제 일괄 제공 신청자 명단을 등록할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모든 입력을 끝내면 되는 거고요. 화면을 보면 우선 회사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아래에 있는 간소화 일괄 제공 업무 수행자 부분에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요. 다음으로 파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직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요. 나중에 홈택스에서 직원들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 받을 때는 직원별로 된 압축 파일을 받게 되고요. 그 압축 파일을 열 때 지금 입력할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 숫자로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을 모두 마쳤으면 위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명단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명단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지금 이 입력 화면에서 직원들 명단을 직접 한 명씩 입력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엑셀 파일에 신청자 명단을 먼저 작성해 두었다가 그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입력할 직원이 몇 명 없으면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입력할 인원이 많으면 엑셀 파일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겁니다. 먼저 직접 입력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방법에서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입력창에 신청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신청서를 받은 동의 날짜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입력한 내용이 등록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신청자 한 명에 대한 입력이 끝난 겁니다. 추가로 입력할 신청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서 자료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로 등록이 됩니다. 입력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입력되면 오류 내용이 화면에 바로 보이니까요. 해당 입력 내용은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화면 제일 아래에 있는 근로자 명단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작성한 명단을 제출합니다. 화면의 사례는 한 명만 일단 입력한 자료를 제출해 보는 거고요. 제출을 끝냈으니까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관리 화면으로 가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방금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조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자 등록은 끝난 겁니다.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방법을 엑셀 파일로 선택하고 아래쪽에 생기는 엑셀 서식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엑셀 서식을 보면요. 직접 입력했던 항목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신청 동의 날짜 3가지만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신청자를 1명씩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3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입력하다 보면 흔하게 실수를 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 줄은 동의 날짜 입력 형식이 잘못되게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과 같은 데이터가 중복 입력되게 해보겠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저장하고요. 이제 작성한 엑셀 파일을 불러와야 하니까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탐색기에서 방금 작성한 엑셀 파일을 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엑셀 파일을 현재 이름대로 바로 불러오면 오류가 발생해서 안 되고요. 엑셀 파일 이름에서 공제연도라고 적힌 부분을 해당 연도 숫자로 바꿔주고 나서 불러와야 합니다. 금년인 2021로 바꿔주고요. 엑셀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할 때 이름을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불러올 때 바꿔도 되고요. 엑셀 자료 올리기 부분에 방금 선택한 엑셀 파일이 등록된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엑셀 자료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엑셀 자료가 홈택스로 업로드 됩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홈택스로 올라간 자료는 업로드된 자료 내용이 모두 맞는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바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검증 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올렸던 파일에 있던 총 3명의 자료 중에서 정상인 데이터는 한 건이고 한 건은 중복 자료라서 오류가 발생했고 마지막 한 건은 동의 날짜 형식 오류가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건은 오류라 등록이 안 됐고요. 정상인 한 건만 등록됐다는 겁니다. 잘못 입력된 내용들은 다시 작성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관리 화면으로 한번 가보면요. 등록된 근로자 명단을 조회해보면 정상으로 판정된 한 건만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을 더 해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